자, 글로벌 탑 10 기업들의, 탑 10은 아니죠. 업계별로 이제 탑 10 기업들의, 대표 기업들의, 마진율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봐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 매출액 성장률에 대해서 봐봤는데, OP 마진, GP 마진, 넷 프로핏 마진, 워낙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대강 숫자에 대한 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른 새로운 회사를 마주했을 때 이게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그런 감이 있으실 테니까 그 관점에서 마진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부분 기업들이 매출액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매출액이 성장했을 때 레버리지가 나는지, 영업 레버리지, 오퍼레이팅 프로핏 레버리지가 나는지 그 관점에서 조금은 이 10개 회사들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애널리시스 101 수업의 가장 메인이 되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우리 호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매출액, 우리 분석했죠? 이미 분석했지만 매출액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맞은 그런 업계죠. 자, 근데 마진율 보시면 마진율 어때요? GP 마진 70%대의 역시 서비스업답게, 제조업이 아니죠. 서비스업답게 70%대의 70% 중반대의 굉장히 높은 마진율. 마진율 보시면 어때요? 매출액이 지금 여기서 여기 갈 때 2.5배 증가했는데 마진율 70%대에서 80%대까지 늘었죠. 자, 제가 GP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비성,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비성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비성 성격이 강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GP 마진 같은 경우 일정하게 제조업에서 나오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서비스업이라 그런지 고정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레버리지가 나는 모습,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레버리지가 GP 마진 단에서도 나는 모습. 자, GP 마진 단에서는 70.8에서 79.9, 거의 10%포인트 정도 오른 데 반해서, 자, OP 마진 단에서는 어떤가요? 자, 40% OP 마진에서 거의 24.9%, 그러니까 말이 되나요, 이게? OP 마진이 거의 지금 어마어마하게 레버리지가 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매출액 사이즈가 커졌다, 회사가. 회사가 커져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좋아진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인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넷인컴, 넷 프로핏 마진은 사실 분석을 잘 안 하죠. 여기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워낙 다양한 비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other income, 그래서 기타 비용, 기타 수익, 영업의 비용, 뭐 법인세, 이자 비용, 막 다양한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실 일정하게 뭔가 분석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시계열로. 하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코로나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30%대 넷 프로핏 마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되게 높은 순이익률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게 지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일단 마진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이 해를 제외하면요, 그렇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서비스업, 그 다음에 글로벌 리딩 기업답습니다. 자, 두 번째 허니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허니웰 인터내셔널 참고로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니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번에도 아마 세일즈 할 때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B2C에서는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이 없는 회사지만 B2B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뭐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무슨 컨트롤 패널들, 전기, 뭐 센서, 엄청난 이 최첨단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뭐 그 항공사고 수사대라고 그 비행기 외에 추락하거나 사고 나거나 이러면은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럼 블랙박스들도 그 블랙박스 회수해 가는 거 보니까 이 허니웰 걸 사용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산업재로서 영향력이 되게 많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 리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허니웰이라는 회사의 마진율을 볼게요. 제조업답게 역시 허니웰은 일단 첫 번째로 허니웰은 매출액 단에서는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매출액 단에서 오히려 살짝 소폭 역성장하는 느낌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글로벌 경기가 막 그렇게 화랑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GP 마진 우리 예상했던 대로
위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보다 훨씬 일단 낮고요. 30%대의 GP 마진. 그러니까 재료비가 원재료비나 매출에 관련되는 게 그냥 애초에 한 70%가 일단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레버리지가 나냐? 레버리지가 날 수는 없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마진율 그래도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마진율은 소폭 상승하게끔 조금 방어를 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는 14%에서 20%, 지금 한 20%대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트렌드가 되게 좋아 보이고, 넷 프로핏 마진 10%에서 20%, 15% 전후로 나오고 있네요. 15% 전후로 넷 프로핏 단에서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약간 절반 같은 느낌이죠. 심지어 OP 마진은 절반이 채 안 되는 느낌이고. 자, 월마트는 딱 들어봐도 낮을 것 같죠? 모든 마진율이. 물건 떼어서 물건 파는 건데 마진 많이 가져가면 안 되죠. 정말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회사인 만큼 일단 GP 마진. GP 마진 굉장히 일정하죠, 근데. 물론 매출액 많이 늘었어요. 매출액 많이 늘었지만 어쨌든 GP 마진이 그다지 큰 개선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물건 떼오는 값, 진짜 변동비처럼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OP 마진 단에서도 근데 안타깝게도 레버리지가 나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왜 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레버리지가 나지는 못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했어요. 아마도 아마존이나 이런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의 상점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그 커머스에 경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5%대의 굉장히 낮은 마진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넷 프로핏 마진 단으로 오면은 그것보다 더 낮겠죠. 넷 프로핏 마진 단으로 오면은 2.4%.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거의 이거 몇 조예요? 572조를 벌어도 572조를 매출액 단에서 벌어도 실제로 넷 인컴으로 내려오면은 2.4%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로슈. 우리 제가 화이자로 할까 뭐로 할까 하다가 이 로슈라는 회사를 결국에는 이거 항암제 같은 거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고 스위스 회사입니다. 로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오히려 안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수혜를 입었으면 입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매출액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약 바이오 어쨌든 제조업은 제조업이죠. 제약 바이오 제조를 하니까요.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어쨌든 그래도 뭐 재료비가 의학 쪽은 들어갈 게 많지 않죠. 우리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 자산화를 하든 비용 처리를 하든 다 SG&A 영업이익 단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GP 마진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재료비, 그 다음에 뭐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변동비처럼 거의 70%대 메리어트랑 거의 흡사한 마진율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IT 단에서는 이제 30%대. 자, 메리어트는 SG&A에서 별로 빠져나갈 게 없었던 반면에 아마도 로슈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 여기 제 생각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R&D 비용 한 것들, 그 다음에 마케팅이랑 영업, 그렇죠? 영업사원들 그런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꾸준하죠. 꾸준하죠. 그리고 아쉽지만 근데 레버리지는 나지 못하고 있어요. 꾸준하지만 레버리지는 나지 못하고 있어요. 요게 늘었을 때 요것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넷인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죠. 일정한데 마지막 가면 살짝 꼬리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넷인컴 단에서는 조금 괜찮다. 근데 어쨌든 넷인컴에서 한 20%대의 넷인컴. 이거는 뭐 인더스트리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로슈의 개별적인 자본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부가적인 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본 기업도 하나 볼게요. 도요타 가져왔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대표적인 제조업이죠. 대표적인 제조업입니다. 자동차업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GP 마진. 굉장히 일정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대의 GP 마진율. EBIT 그러면 여기 이 단으로 내려오니까 거의 하이 싱글 디지트죠. 8%, 9%, 10%요 정도 레벨에서 OP 마진이 도요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OP 레버리지가 딱히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매출액 성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죠?
레버리지가 나기도 애초에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지만 거의 OP 마진 단에서도 10% 전후로 되게 일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는 신기한 게 이 회사 개별 이슈일 것 같긴 한데 넷인컴이 거의 OP 마진이랑 넷 프로핏 마진이랑 거의 비슷하죠. 가끔은 역전도 하고요. 이거는 한번 뜯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자, 통신사예요. KPN이라는 통신사입니다. 우리 AT&T, 도코모, 뭐 우리나라의 KT, SKT, U+, 그런 회사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GP 마진단에서 이미 레버리지가 많이 나고 있어요. 매출액이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것도 알아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매출액은 낮추되 마진율을 높이는 뭔가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짠 듯이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그 일반적인 상황이랑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GP 마진, 근데 어쨌든 50% 정도의 GP 마진 통신업은, 그다음에 OP 마진 같은 경우에는 15% 전후의 OP 마진, 그 다음에 넷 프로핏 마진은 오락가락하네요. 통신사도 하나 봤고요. 그 다음 금융업도 하나 볼게요. 골드만삭스를 이제 대표로 보는데, 자, 매출액, 골드만삭스 잘하네요. 매출액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거의 그냥 역대급 매출액을 기록하고, 2022년에 비록 조금 꺾이긴 했지만, 제조업이 아니고 역시나 서비스업답게 엄청난 GP 마진을 보여주고 있죠. GP 마진이 거의 지금 90%대의 GP 마진, 우리 지금까지 본 모든 산업 합쳐서 제일 높은 GP 마진을 보이고 있고요. OP 마진 단으로 내려와도 어차피 골드만삭스는 거의 대부분의 진행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 되게 많은 비용들이 묻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역시나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나죠. 보시면은 이제 2021년에 이 미친 실적을 했던 요 한 해 이렇게 보시면은 34빌리언, 그러니까 34조 올렸을 때 37.1%, 58조 올리니까 갑자기 마진율이 엄청나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어차피 그 뭐 M&A 같은 거 하면 똑같은 사람들 가지고 저도 저기 다녀봤지만 그쵸? 똑같은 사람들 가지고 바쁘다고 해서 사람 더 뽑아주지 않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더 굴려 먹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실적 더 잘 나오게끔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비 효과가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진율이 상승,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대표적으로 나는 기업이고, 넷인컴 어때요? 넷 프로핏 마진도 20%대, 30%대 거의 진짜 정말 꾸준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라클, IT 회사답게 딱 우리 생각만 해봐도 GP 마진 높을 것 같죠? 꾸준히 80%대의 GP 마진, 역시나 변동비처럼 일정하게 마진율 보이고 있고요. 다만 OP 마진 단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제 생각에 R&D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 많이 묻어 있어서 아니 뭐 감가상각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단으로 내려오면은 한 30%대로 내려왔죠. 매출액이 소폭 상승했는데 마진율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별로 고정비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30%대 중반의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 넷 프로핏 마진은 어떤가요? 넷 프로핏 마진도 다 흑자네요. 그렇죠? 넷 프로핏 아직 적자 난 적이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기업 사실 쉽지 않죠. 우리 글로벌 리딩 기업들만 보니까 지금 다 넷 프로핏 마진이 이렇게 건강하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 엑손모빌 에너지 회사죠. 엑손모빌은 이제 우리 정유회사, 엑손모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매출액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매출액이 오락가락하고 마진율은 하지만 완전히 그냥 GP 마진은 거의 그냥 틀에 박아놓은 것처럼 30%대의 GP 마진 쭉 유지되고 있고, EBIT 어때요? EBIT는 오락가락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매출액의 그러니까 고정비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OP 마진 단에서는 이 업다운이 엄청나게 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악의 해, 예를 들어서 이때랑 이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쵸? 자, 매출액 2배 늘었는데 OP 마진 단으로는 2배가 아니라 거의 7배, 8배 차이 나죠? 8배 차이 나죠? 이게 바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입니다. 그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앞에서 배웠을 텐데, degree of operating leverage가 이 경우에는 진짜 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엑슨모빌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컨슈머, 마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꾸준해요. 소비자 그 매출액은 꾸준하고, GP 마진 50%대로 꾸준하고요. OP 마진은 어쨌든 근데 회사가 OP 마진 레버리지라고 할 수 없죠. 이게 거의 안 변했으니까. 근데 전략적으로 뭔가 그 코스트 커팅을 잘 하고 있나 보네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 되게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덩달아서 넷 프로핏 마진도 같이 좋아지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 감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진율이 IT나 우리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는 매출액 그 마진율이 되게 이제 좋은 거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숫자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허니웰이나 월마트나 그다음에 우리 소비재 회사들 이런 아니면 그다음에 에너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애초에 높을 수가 없죠. 원재료비 비중이 애초에 높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그래도 나고 있죠. 나고 있는데 산업마다 우리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의 디그리가 다르다. 그 정도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우리가 다른 분석할 때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뭐 ROE 분석이든, 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분석이든, 그 다음에 뭐 ROA,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뭐 비용 구조도 분석을 해줄 거고요. 뭐 멀티플도 봐줄 거고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도 봐줄 거고 여러 가지 이 회사들로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대표 기업들의 GP 마진, OP 마진, 넷 프로핏 마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 분석, 비용 구조 분석, 메리트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